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집중호우가 이런 비가 얼마나 좀 이어질까요? 제가 현재 시각 레이더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맹송 대표님, 이 집중호우 언제까지 좀 계속되는 겁니까? 일단 어제 오후까지는 목요일까지 비 예보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구름만 많았고 제주도에만 비었는데요. 하루 사이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전국의 비 예보로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말은 즉 보통 6월 19일 날 시작된 제주도의 장맛비가 7월 26일까지 전국에 이어지는 게 보통적인 건데 아마 그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장맛비가 이어질 것이고요. 지금 이 레이더 영상에서의 비는 총 강우량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1시간 만에 얼마나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지에 대한 강우의 강도를 말하는 건데요. 보통 노란색 부분의 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우산을 쓰고 피할 수 있는 정도의 보통비라고 하면은 붉은색에서 보라색, 심지어는 더 짙은 거의 검은색처럼 보이는 구간들이 굉장히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저 흐름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5초 간격의 시간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네. 똑같이 서해상에 있는 그 색깔들이 내륙으로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 굵어졌다가 진해졌다가 약해졌다가 그 말은 즉 뭐냐면 지형과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이 비구름들이 갑작스럽게 발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림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새벽까지는 전남과 경남 남해안 지역에 강하게 집중됐던 비구름들이 지금은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해안에서는 굉장히 다량의 수증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런 지역을 중심으로 좀 계속해서 좀 살필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 사고 수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충북이나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는 지금 잦아들었지만 이 말은 즉 언제든지 발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고 현장 수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실시간의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면서 더 이 수습하시다가 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그래도 중부지방은 비교적 비가 덜 왔는데 다음 주는 어느 정도 비가 올까요? 지금 현대 기상의 한계가 향후 72시간 동안의 구체적인 예상 강수량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열흘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비 소식의 윤곽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이 모레까지의 예상되는 강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레까지 지금 많은 비 피해가 입었던 충청과 호남 지역 그리고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100에서 많게는 25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데요. 이거는 모레까지 예상되는 총량이고요. 이 양이 골고루 내려준다면 사실 문제는 없지만 이게 분명 집중해가지고 1시간 만에 쏟아붓는 집중호우의 형태로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강수 집중 시간과 시간당 강수량을 좀 안내해드리면 오늘 오후까지는 전남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 비가 내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자정을 넘긴 새벽부터는 전북 지역까지 정체전선이 북상을 합니다. 30에서 60mm 안팎,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낮은 다시 충청권과 경북권으로 비구름대가 확대가 되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3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수도권 지역에도 비가 내리기는 하겠습니다.만 강약을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렸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mm 정도 내리게 되면 많이 내린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1시간에 한 30mm를 보통은 집중호우라고 하는데요. 1시간이요? 앞서 말씀드렸던 극한호우라고 하는 거는 1시간에 50mm 비가 내리는 동시에 3시간의 누적 강수량이 90mm가 넘겨지는. 그러니까 1시간에 얼마나 집중이 되느냐가 사실 좀 더 집중해서 볼 문제입니다. 다음은 이제 산사태 소식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경북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대부분 산사태로 인한 피해였습니다. 교수님, 경북 지역 산사태 피해가 컸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사태가 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강우입니다. 그러니까 강우의 총량, 그다음에 강우의 강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리고 또 지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활엽수 때는 뿌리가 깊게 박히는데 침엽수 때는 좀 옆으로 좀 얇게 박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침엽수 때에서 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영주라든가 문경, 봉화 쪽에 이제 산지에 있는 소나무가 많은 지역에서 산사태가 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상황은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지속적으로 오고 그다음에 강한 강도가 순간순간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산사태가 나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 가지 이제 또 지형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토립자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사태 정보 시스템 같은 걸 보시면서 위험 지역 그냥 다 위험하시다고 생각하시고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선행강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볼 때는 오늘 저녁부터나 오늘 낮부터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큰 강한 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은 산 주변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 친구분이나 아니면 친척분 그리고 마을회관 같은 데서 대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단계가 발령이 됐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적이 있었나요,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저희가 지금 원래 이제 저희들이 피해자 숫자가 굉장히 높은데요. 저희가 기억해 보면 우면산 사건이 났던 2010년도에 산사태로 한 20명 가까운 인명이 우리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이 거의 2010년대와 유사한데, 근데 이제 우리 강우의 값을 보면 2010년대보다 지금 좀 더 큽니다. 아, 네. 그래서 좀 더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현재 여러 방송과 어떤 정보들이 오는 것들 그리고 재난 문자들이 오는 것들을 유의 깊게 좀 보셔야 되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이 산사태인데 대표님, 근데 이제 산사태의 전조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까? 뭐 실제로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기울어져 있거나 그리고 이 나무가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리고 경사면에서 갑자기 물이 샘솟거나 그리고 계곡물이 불거나 탁해지는 거는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수분량이 이제 포화가 됐기 때문에 넘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흙냄새나 나무 냄새가 심해지거나 산이 울리는 산울림의 소리가 들릴 경우에는 산사태의 거의 직전에 위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전조 증상들을 확인하실 때는 산에서 멀리 피하셔서 대피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피를 말씀해 주셨는데 구정훈 차장님, 네. 이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어떤 좀 행동 요령들이 있을까요? 일단 산 지역에서 주거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가스나 전기를 차단을 하시고 대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화재와 같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그리고 이제 산과 반대 방향, 그러니까 산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바로 옆집에서 이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위험 상황을 함께 알려서 대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산림 내 계곡의 경우에는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곡이 아니라 높은 곳으로 피신하는 것이 이 산사태 발생 때 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한 비가 내린 청주 인근에서도 산비탈에서 흙이 흘러내려서 서로를 덮치는 사고가 좀 일어났었죠, 차장님.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산사태의 경우에는 워낙 많은 비가 지금 산과 들에 쏟아져 있기 때문에 산에서 흘러내릴 만큼의 어떤 시간적 여유 없이 또 더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산이 지금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산이 미끄러져 내리는 이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산사태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 경계를 좀 늦추지 마시고 이 또 안내 방송에도 귀를 기울이셔서 만약 아까 말씀드린 나무가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경사면에서 물이 쏟아진다거나 또는 산이 흔들리는 산울림 현상이 있다라면 바로 이게 신속하게 대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주말이라 이동 계획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집중호우 여파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 운행은 전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